그동안 7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것들. 그리고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50대 시절의 저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50대, 60대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이번 이야기는 30대, 40대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생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약 20분 동안의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작은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나와 나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기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이 진짜 최고의 재산입니다. 건강이 최고다 라고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점차 깨닫게 됩니다. 저는 50대까지만 해도 건강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그때 병원 가면 되지. 나중에 시간 나면 운동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바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몸의 건강부터 말하자면 우리 동네에 윤정수 할아버지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55세부터 매일 아침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너무 뻣뻣했어서 앞으로 몸 숙이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 하십니다. 82세가 된 지금까지 꾸준히 하신 걸로도 대단한데 그 노력의 결실로 허리가 곧아지고 걸음걸이가 정말 젊은이 못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아파트 앞 공원에서 요가 매트를 펴고 1시간씩 운동하시는데 저라면 힘들었을 겁니다. 그분은 무릎이 전혀 아프지도 않고 계단도 성큼성큼 올라가십니다. 80대에 혼자서 장도 보고 다니며 가족들이 모이면 손주들과 공놀이도 하십니다. 반면에 저는 어떨까요? 우선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듭니다. 손이 높이 들기만 하면 어깨도 결려서 빨래를 널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요즘은 마트에서 장 보기도 귀찮은데 힘들기까지 했어. 딸한테 부탁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딸도 고생이라서 미안하지만 이 상황이 정말 후회됩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운동이라고 했어. 반드시 거창한 걸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아내분은 60세부터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0분도 안 돼서 숨이 찼어서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걸으셨는데 지금은 1시간을 걸어도 끄떡없다고 하십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셨는데 78세인 지금도 혈압이 정상이고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함께 걷자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귀찮다고, 무릎 아프다고 핑계만 대기 일쑤였죠. 운동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두 번째로 식습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50대, 60대 때까지도 입맛대로만 먹었습니다. 특히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까지 거의 매일 먹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국이 짜다고 할 때마다 나는 이게 무슨 맛이야 하면서 소금이랑 고추장을 더 넣었습니다. 그 결과는 65세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혈당 수치가 높아져서 거의 당뇨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절대 짜고 매운 음식에는 손도 못 댑니다. 우리 이웃 어르신 왕신의 할머니는 다릅니다. 노후의 건강 걱정이 우려됐어. 40대부터 저염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맛없다고 하셨지만 조금씩 적응하시고 지금은 싱겁지만 자극적이지 않은 게 익숙하십니다. 72세인 지금도 혈압약 하나를 안 먹고 건강하게 별탈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정기검진입니다. 이도 매우 중요한데 최소 1년에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도 저는 바쁘다, 귀찮다, 무섭다는 핑계로 23년에 한 번 정도만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 검사를 받더니 당뇨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좀 더 일찍 발견했으면 생활 습관만 맞게 고치면 쉽게 해결될 부분이었는데 아쉽게도 약을 매일 먹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인슐린 주사까지 지속적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만약 50세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1년에 2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꼭 귀담아 들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의 건강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들 놓치는데 몸의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건강도 신경 써야 합니다. 저는 중년기까지 스트레스를 혼자서 다 끙끙 앓으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취업이 안 되어서 속상할 때,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걱정될 때, 시애미가 시집살이 막 시켰을 때,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구현정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시집살이도 당해보고 자식들이 많이 걱정하게 하고 3년 전 남편을 잃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셨는데 용기를 내서 상담센터를 찾아가셨습니다. 상담 전문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서로 위로받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그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늘 차분하게 대처합니다. 감정 조절도 잘하시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도움을 요청했다면 지금처럼 우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건 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는 경제적 준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불과 5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퇴직금도 받았고 국민연금도 계속 생겨나니 뭐 어떻게든 되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에 들어가는 돈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간다는 겁니다. 일단 의료비만 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가령 저는 지금 한 달에 병원비와 약값으로 50만 원 정도 씁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무릎 주사, 정기검진 비용까지 합치면 정말 부담이 큽니다. 생활비마저 계속 올라가는데 연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점점 빠듯해집니다. 예전에는 외식도 자주 하고 옷도 사고 싶은 거 사고 했는데 지금은 계산기 두드려보고 정해진 금액만큼만 사야 합니다. 친언니인 오연경 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언니는 정말 똑똑하게 준비하셨습니다. 50세부터 매월 수입의 30%를 저축과 투자에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적금도 넣고 안전한 펀드도 조금씩 사고 필요한 보험도 미리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적금 넣을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외식도 줄이고 옷도 아껴 입는 등 지출을 좀 줄이고 그게 지금까지도 습관이 되니까 오히려 여유가 많이 생기고 생활이 규칙적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75세인 언니는 경제적 걱정 없이 손자들과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마음껏 즐기고 계십니다. 한 달에 여유 자금이 저보다 2배는 많습니다. 연금 외에도 적금 만기, 펀드 수익, 보험 만기 환급금 등등 여러 수입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뭐 했을까요? 괜찮겠지. 그거 꼭 해야 하는 건가? 나중에 생각하자 하면서 별다른 준비를 안 했습니다. 돈이 좀 여유 있을 때는 좋은 옷 사고 친구들과 식사하면서서 내가 낼게 하며 오기도 부리고 자녀들 도와준다고 선심 쓰듯 돈 쓰고 했습니다. 지금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걱정하면서서 도리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후회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나마 자녀들이 효자, 효녀라서 저에게 지원을 잘 해주지만 제 마음이 늘 편치 않습니다. 투자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투자라고 하면 위험한 거라 여겼어. 그 생각에만 초점을 맞춰서 아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위험 부담이 없는 은행 적금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자는 얼마 안 되니까 적금을 왜 하고 있나 생각하며요. 실질적인 자금은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최시라 할머니는 60세부터 조금씩 펀드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위험한 것보다는 안전한 채권형 펀드나
배당주 위주로 하셨는데 지금 80세가 되신 지금도 매달 10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니까 무작정 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좀 하고 안전한 것부터 조금씩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당히라도 했다면 지금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겁니다. 보험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60대에 이제 늦었다고 생각했어. 장기 요양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같은 걸 들지 않은 게 저희 뼈아픈 실수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면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 나이가 많아 보험을 허락해 주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서방은 무려 62세에 장기 요양보험을 들었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병이 있기 훨씬 전에 들어놓았다고 합니다.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 결정하셨습니다. 78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그때 든 보험들이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간병비, 요양원비 대부분을 보험으로 해결하시니까 자녀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와서 들려고 하니까 나이도 많고 지병도 있어서 가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가능할 때 장기 요양보험, 실손의료보험 같은 걸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50대, 60대 분들은 꼭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의 노후 계획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냥 은퇴하면 남들처럼 편하게 쉬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할 일이 없어지니까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공허합니다. 그리고 심심한데 정작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몰랐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윗집에 사시는 71세 김기현 할아버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은퇴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고 65세에 정년 퇴직하신 후에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버시면서서 나름 용돈도 생기고 시간도 보람있게 보내십니다. 제부는 평생 직장에서 쌓은 경험을 살렸어 컨설팅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업무의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입니다. 돈이 많아도 혼자면 외로워서 만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가족 관계부터 말하자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너무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어.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점입니다. 딸이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팔겠다고 했을 때 저는 완전히 반대했습니다. 왜 좋은 직장을 버리냐고, 그런 거 만들어서 얼마나 버냐고,
온갖 부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아들이 30 넘어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결혼을 하게 된 점을 축하해 주지 않고 왜 이제야 하냐고 신부가 집안일 못할 것 같다고 도리어 불만족스럽게 잔소리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해 줬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 결과 지금 제 자녀들이 저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 결정할 일이 있어도 저한테는 이미 지들이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알려줍니다. 그게 가장 서운하고 속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 막내 동생 오연수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분은 자녀들의 선택을 항상 지지해 주십니다. 막내 동생의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한다고 했을 때도 내가 생각해서 결정한 거니까 엄마는 응원한다 고 하셨습니다. 딸이 늦은 나이에 대학 간다고 했을 때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동생분의 자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먼저 전화하십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나누고 서로 의논합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만 보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만나고 여행도 같이 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손주들한테 옛날 이야기만 하고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싫은 소리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반면 막내 동생은 70에 임박한 나이에도 손주들과 요즘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십니다. 손주들과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을 물어봤더니 그냥 듣고 질문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손주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래? 재미있겠다.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친구 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 너무 바빴어서 친구들과 만나는 걸 소홀히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지낼 거라 생각하면서서 다음에 시간 날 때 연락할게 하면서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친하게 지낸 친구들도 연락을 거의 안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만났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만날 사람이 거의 없었어. 늘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오수경 둘째 언니는 65세부터 매주 수요일을 친구의 날로 정해놓고 꾸준히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는 친구의 날, 그거 시간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만나십니다. 그분들은 서로의 건강과 취미를 공유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들, 실수하지 않는 방법들, 후회하지 않는 선택들에 대해서는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인생에서 가장 충만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